2024년 봄, 서울 은평구의 한 요양병원 3층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봄볕이 뒤섞여 있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의 오후, 307호실 앞에 선한 여자가 문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다. 박지은, 42살, 명동에서 작은 수제화 공방을 운영하는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 이곳을 찾았다. 아니, 찾아야만 했다. 의무감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킨 채로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다. 박영수, 73살,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지 2년째 되는 그녀의 얼굴에는 딸을 알아보는 듯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애매한 표정이 떠올랐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영숙은 한참을 지은의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운이 좋은 날이었다. 적어도 처음 몇 분은 딸을 알아보는 듯했다. 지은아, 학교는? 엄마, 전 이제 40이에요. 학교 졸업한 지 오래됐어요. 지은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배어 나왔다. 엄마의 기억은 점점 더 과거로만 흘러가고 있었다. 때로는 지은을 초등학생으로, 때로는 대학생으로 기억했다. 하지만 현재의 지은, 42살의 성인이 된 딸은 엄마의 기억 속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 그래, 미안해. 영숙이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지은은 침대 옆 협탁 위에 놓인 낡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가 닳고 모서리가 해진 오래된 레시피 노트였다. 지은은 그 노트를 알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가 늘 부엌 선반 위에 보관하던 갖가지 요리법이 빼곡히 적힌 노트. 엄마, 이거 레시피 노트 가져오셨어요? 응. 간호사 선생님이 집에서 가져다 줬어. 내가 좋아하던 음식들 잊어버릴까봐. 영숙의 눈에 순간 또렷한 빛이 돌았다. 요리 이야기를 할 때면 엄마는 가끔 이렇게 정신이 맑아지곤 했다. 음식은 엄마에게 특별한 의미였다. 말이 서툴렀던 엄마가 사랑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 지은이 노트를 집어들고 펼쳐보았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잡채. 엄마의 삐뚤삐뚤한 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들이 이어졌다. 곳곳에 메모가 달려 있었다. 지은이는 당근을 싫어하니 잘게 다져서 지은이 생일에 꼭 해주기. 지은이가 아플 때 이거. 페이지를 넘기던 지은의 손이 멈췄다. 노트 마지막 장에 끼워진 하얀 봉투. 오래되어 누렇게 바랜 봉투 겉면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지은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지은이 봉투를 들어 보이자 영숙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스쳤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듯한. 열어봐. 너한테 줄 거였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은은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손이 떨려 봉투를 쉽게 뜯을 수가 없었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편지지 3장이 접혀 있었다. 엄마의 글씨체였다. 하지만 레시피 노트의 글씨보다 훨씬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다. 언제 쓴 걸까? 지은은 첫 줄을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평범한 시작이었다.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지은의 온몸이 굳어버렸다.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너한테 평생 숨겨온 진실을 말하기 위해서야.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 내 기억이 점점 사라지기 전에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평생 숨겨온 진실. 무슨 진실? 지은아,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편지지를 든 지은의 손이 격하게 떨렸다. 글자들이 흔들려 제대로 읽히지 않았다. 눈을 감았다. 뜨고 다시 읽었다. 하지만 문장은 변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1982년 9월 15일. 엄마는 너를 서울역 근처 고아원 앞에서 만났어. 생후 3개월쯤 되었을 때 누군가 너를 박스에 담아 고아원 문 앞에 두고 갔었지. 분홍색 담요에 쌓여서 작은 손으로 공갈적 꼭지를 꼭 쥐고 있었어. 지은은 편지를 읽다가 고개를 들어 엄마를 바라보았다. 영숙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는 엄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다. 현재와 과거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엄마는 이미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듯했다. 지은은 다시 편지로 시간을 돌렸다. 손이 떨렸지만 읽기를 멈출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42년을 살아온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알아야 했다. 그날 엄마는 고아원에 기부금을 전하러 갔었어. 엄마와 아빠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었거든.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했어. 그래서 엄마는 고아원에 봉사를 다니곤 했지. 내가 낳지 못한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엄마 역할을 해주고 싶어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평생 자신을 키워준 엄마.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단 말인가. 고아원 문 앞에서 너를 발견했을 때 엄마는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하늘이 엄마한테 보내준 아이라고. 너무 예뻤어, 지은아. 작은 손, 까만 눈동자, 조그만 코. 내가 엄마를 올려다보며 웃었을 때 엄마는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편지는 계속되었다. 엄마가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는지,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어떻게 밟았는지, 친척들에게는 어떻게 비밀로 했는지, 40이 넘어 기적적으로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하지만 지은아,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도 단 하나만은 진실이야.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 너를 낳지 못했어도 핏줄이 이어져 있지 않아도 너는 엄마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야.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편지의 마지막 문장을 읽은 지은은 편지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감사함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을 짓눌렀다. 엄마,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영숙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낯선 사람을 보는 듯했다. 누구세요? 영숙의 물음에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 잔인한 타이밍, 평생의 비밀을 고백한 편지를 남겨놓고 정작 엄마는 이미 기억 저편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 한 분이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다. 요양병원의 평범한 오후. 하지만 지은의 세계는 이미 뿌리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편지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가방 안에 깊숙이 집어넣었다. 레시피 노트도 함께. 그리고 영숙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마른 손. 42년간 자신을 키워준 그 손. 저 곧 다시 올게요.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듣는 건지 모르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병원을 나서는 지은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지만 그녀에게는 보이지 않았다. 42년간 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오후였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엄마가 남긴 편지 속에는 더 깊은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지은이 아직 읽지 못한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에 지은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펼쳤다. 두 번째 페이지. 떨리는 손으로 읽기 시작했다. 지은아, 엄마가 왜 이제야 이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지? 사실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려고 했어. 내가 행복하게 살 수만 있다면 진실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편지 속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늘 조용하고 말수 적었던 엄마. 하지만 음식만큼은 정성껏 만들어주던 엄마. 하지만 3년 전 엄마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 엄마의 기억이 사라지면 너의 진짜 이야기도 영원히 사라지는 거잖아. 그건 너무 잔인한 일 같았어. 내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너의 뿌리를, 너의 시작을.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다. 엄마는 내가 태어난 곳을 찾아보려고 했어. 너를 버린 사람이 누구인지, 왜 너를 두고 갔는지. 하지만 1982년 당시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 고아원 원장님도 돌아가셨고, 당시 직원들도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지. 지은은 편지지를 꽉 쥐었다. 자신의 생물학적 부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 없는 존재들.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존재들. 왜냐하면 지은에게는 엄마가 있었으니까. 박영숙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가. 하지만 단 하나, 엄마가 찾아낸 게 있어. 너를 싸고 있던 분홍색 담요. 고아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특별히 부탁해서 받아왔어. 그 담요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어. 사랑해. 우리 별이라고. 별이. 지은은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았다. 별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가슴이 아렸다. 누군가 자신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 사랑한다고 수놓았다는 것. 그러면서도 결국 버렸다는 것. 엄마는 그 담요를 지금도 가지고 있어. 제 안방 옷장 제일 위칸 노란 상자 안에 언젠가 내가 알고 싶어 할 때를 위해 보관해뒀어.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또 하나의 편지가 있어. 엄마가 쓴 게 아니야. 내 생모가 쓴 것 같은 편지. 지은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생모의 편지? 엄마는 자신을 버렸다고 했잖아. 편지까지 남겼다는 건가? 더 읽을 수가 없었다. 지은은 편지를 내려놓고 안방으로 뛰어갔다. 옷장을 열고 제일 위칸을 뒤졌다. 겨울 이불, 옛날 앨범, 그리고 노란 상자. 손을 뻗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열지 않았다는 증거. 지은은 상자 뚜껑을 열었다. 안에는 낡은 분홍색 담요가 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봉투 하나. 지은은 담요를 조심스럽게 펼쳤다. 구석에 작은 자수가 있었다. 색이 바랬지만 또렷했다. 사랑해. 우리 별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담요 위로 떨어진 눈물이 오래된 천에 스며들었다. 42년 전 누군가 이 담요에 자신을 싸서 고아원 문 앞에 두었다. 사랑한다고 수놓으면서도 결국 떠났다. 지은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다. 안에서 편지지 한 장을 꺼냈다. 삐뚤삐뚤한 글씨. 엄마. 아니, 영숙의 글씨와는 완전히 달랐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별아. 엄마가 너를 지킬 수 없어서 미안해. 짧은 편지였다. 제대로 된 문장도 아니었다. 흐느끼며 쓴 듯 글씨가 번지고 얼룩져 있었다. 엄마도 너를 키우고 싶었어. 너를 안고 있을 때가 제일 행복했어. 하지만 엄마는 너를 먹일 수도 재울 곳도 없어. 이러다가 너까지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워. 지은의 손이 떨렸다. 편지 속에서 절망이 느껴졌다. 어쩔 수 없었던 누군가의 절규. 부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엄마는 멀리서 널 응원할게. 사랑해. 우리 별이. 엄마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다만 너를 지킬 힘이 없는 게 너무 원망스러워.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다. 그저 한 여자의 절규만이 남아 있었다. 지혜는 편지를 품에 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분홍색 담요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다. 자신을 버린 생모에 대한 분노, 자신을 키운 엄마에 대한 감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 모든 것이 뒤섞여 터져 나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혜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다. 거실로 돌아와 엄마의 편지, 3번째 페이지를 펼쳤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어. 어쩌면 너는 내 생모를 찾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고 싶을 수도 있어. 어떤 선택이든 엄마는 존중할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찾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설령 사정이 있었다 해도, 설령 어쩔 수 없었다 해도 지은에게는 엄마가 있었다. 박영숙이라는 진짜 엄마가.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해줘. 너를 낳은 사람이 누구든, 너를 버린 이유가 무엇이든,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아이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편지를 다 읽은 지은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정리되어 가는 느낌이었다. 분노도, 배신감도, 혼란도, 모든 것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다. 그날 밤, 지은은 분홍색 담요를 안고 잠들었다. 4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조금은 알게 된 밤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307호실 문을 열자 영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은이 다가가자 영숙이 고개를 돌렸다. 누구세요? 똑같은 질문. 하지만 이번에는 지은이 웃으며 대답했다. 저요? 엄마 딸이에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 영숙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알아듣는 건지 모르겠지만 괜찮았다. 지은은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요. 저를 키워줘서, 딸로 만들어줘서.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손을 꽉 쥐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엄마의 삐뚤삐뚤한 글씨가 지은을 향해 미소 짓고 있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이거 해먹어 볼게요. 엄마 레시피대로. 영숙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지은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렇기 때문에 더욱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 핏줄이 아니어도 가족일 수 있다는 것. 낳지 않아도 엄마일 수 있다는 것. 지은은 그 진실을 가슴 깊이 새겼다. 봄볕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두 사람을 비췄다. 엄마와 딸,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두 사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치고 있었다. 지은은 그날 이후 매일 요양병원을 찾았다. 공방 일을 마치면 곧장 은평구로 향했다. 엄마의 기억은 점점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남은 기억의 파편들을 하나라도 더 붙잡고 싶었다. 5월의 어느 오후, 지은은 엄마에게 옛날 사진 앨범을 가져갔다. 1985년, 지은이 3살 때 찍은 사진.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는 꼬마 지은과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젊은 영숙. 엄마, 이거 봐요. 제가 3살 때예요. 지은이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영숙이 사진을 오랫동안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갑자기 눈을 반짝였다. 우리 지은이 그네 타는 거 좋아했지. 영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지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은 기억이 맑은 날이었다. 맞아요, 엄마. 매일 놀이터 가자고 졸랐어요. 그래, 너 그네 태워주다가 엄마 팔 아팠는데. 영숙이 웃었다.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 지은은 엄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제가 처음 엄마한테 왔을 때 기억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다. 영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듯했다. 1982년 9월이었지. 영숙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과거로 돌아간 듯한 눈빛. 고아원 문 앞에 작은 박스가 있었어.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 그게 너였어.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편지에서 읽은 내용이었지만 엄마의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달랐다. 너무 작았어. 엄마 손바닥만 했어. 울지도 않고 엄마를 빤히 쳐다보는데 엄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영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40이 넘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생생했다. 엄마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지은의 손을 꽉 쥐었다. 후회한 적 없어. 단 한 번도. 너는 엄마한테 선물이었어. 그 순간 간호사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박영숙 어르신,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영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방금 전까지의 또렷함이 사라지고 다시 흐릿한 눈빛으로 돌아갔다. 여기가 어디죠?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겨우 몇 분. 엄마의 정신이 맑았던 시간은 고작 몇 분이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지은은 엄마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영숙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멀리 기억 저편 어딘가를.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다시 펼쳤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미역국 지은이 생일마다. 레시피 밑에 작은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1983년 9월 15일 지은이 첫 돌. 미역국을 처음 만들어줬다. 지은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엄마가 더 행복했다. 앞으로 매년 이날은 지은이 생일.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9월 15일.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 된 것은 엄마가 자신을 처음 만난 날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레시피가 있었다. 닭죽, 지은이가 아플 때. 지은이가 열이 나면 이것만 먹는다. 닭 삶을 때 대파 꼭 넣기. 지은이는 생강 냄새를 싫어하니까 빼기.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 고소해야 한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엄마의 사랑이 글씨 사이로 흘러나왔다. 김치찌개에는 지은이는 돼지고기보다 참치를 좋아함. 잡채에는 지은이는 당근을 빼달라고 하지만 잘게 썰어 넣으면 모르고 먹음. 된장국에는 지은이 시험 기간에는 두부 크게 썰어주기. 레시피가 아니었다. 사랑의 기록이었다. 40년 넘게 딸을 관찰하고 기억하고 돌본 흔적들. 지은은 노트를 덮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를 열어 미역을 꺼냈다. 엄마의 레시피를 보며 천천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미역은 찬물에 30분 불리기. 너무 오래 불리면 질겨진다. 엄마의 글씨를 따라 읽으며 하나하나 따라했다. 미역을 썰고 참기름에 볶고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다. 끓어오르면 중불로 줄여서 10분. 마지막에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국이 끓어오르는 소리, 구수한 냄새. 어린 시절 엄마가 끓여주던 그 맛이었다. 지은은 국을 떠서 맛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엄마 맛이었다. 사랑의 맛이었다. 며칠 후 지은은 보온 도시락에 미역국을 담아 요양병원을 찾았다.
307호실 문을 열자 영숙은 침대에 앉아 있었다. 엄마, 제가 미역국 만들어 왔어요. 엄마 레시피대로. 지은이 도시락을 열자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영숙의 코가 실룩였다. 미역국. 영숙이 중얼거렸다. 지은은 국을 떠서 엄마에게 건넸다. 영숙이 한 숟가락 떠먹었다. 천천히 음미하듯이. 맛있어? 지은이 물었다.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컸구나. 영숙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다. 순간적으로 기억이 돌아온 것이었다. 지은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영숙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어린 시절 엄마가 해주던 그 동작. 지은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것을 지은은 그날 깨달았다. 그 후로 지은은 매주 다른 음식을 만들어 엄마에게 가져갔다. 김치찌개, 된장국, 잡채, 달쭉. 엄마의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 만들며 지은은 엄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음식을 통해 사랑을 전하던 엄마. 말은 서툴렀지만 음식만큼은 완벽했던 엄마. 그 모든 게 지은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6월의 어느 비 오는 날 지은이 병원을 찾았을 때 영숙은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지은은 조용히 엄마 옆에 앉아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지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설탕 조금만, 우유 한 큰술. 지은은 노트에 메모를 추가했다. 2024년 6월 엄마 레시피로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엄마가 웃으며 맛있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이 모든 사랑을.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오후.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고요한 시간이었다. 지은의 아버지 박진수는 항상 과묵한 사람이었다. 은행원으로 35년을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그는 이제 혼자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영숙이 요양병원에 입원한 후 그의 삶은 더욱 고요해졌다. 지은은 아버지와 일주일에 한 번 저녁을 함께 먹었다. 주로 아버지 집 근처 식당에서. 대화는 많지 않았다. 원래도 말이 없는 부녀였지만 엄마가 없어진 후로는 더욱 할 말이 줄어들었다. 편지를 발견하고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지은은 결심했다. 아버지에게 물어봐야 했다. 자신이 입양하라는 사실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엄마만의 비밀이었을까? 아버지, 오늘은 집에서 먹어요. 제가 요리할게요. 지은이 아버지 집 앞에서 제안했다. 진수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아버지 집으로 갔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가방에 넣어왔다. 오늘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기로 했다. 부엌에서 재료를 다듬으며 지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이 부엌에서 엄마가 늘 음식을 만들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거나 TV를 보았다. 말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지은아, 뭐 도와줄까? 거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은 미소 지었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요리는 못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꼭 했다. 괜찮아요. 아버지, 거의 다 됐어요. 찌개가 끓는 동안 지은은 밥을 푸고 반찬을 차렸다.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엄마가 늘 차리던 그 구성이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진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구나. 엄마 맛이 나. 엄마 레시피대로 했어요. 그래, 엄마가 잘 가르쳐줬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숟가락 부딪는 소리만 조용히 울렸다. 지은은 용기를 냈다. 아버지. 응.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진수가 숟가락을 놓고 지은을 바라보았다. 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저 입양된 거 아버지도 알고 계셨어요? 진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엄마가 말했구나. 진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지은은 가방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내 보여줬다. 편지로 남겨주셨어요. 제가 알 권리가 있다고. 진수는 편지를 받아들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알고 있었어. 처음부터. 1982년 9월. 엄마가 너를 데리고 왔을 때 놀랐지. 아침에는 없던 아기가 저녁에 갑자기 우리 집에 있었으니까. 진수가 천천히 말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더듬는 듯. 엄마가 울면서 말했어. 이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우리 딸로 만들고 싶다고. 제발 허락해달라고. 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다. 처음엔 망설였어.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책임질 수 있을까? 잘 키울 수 있을까?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너를 안아봤을 때 생각이 바뀌었어. 그렇게 작고 예쁜 아기가 엄마도 없이 세상에 버려져 있었다는 게 가슴이 아팠어. 아버지. 그날 밤 아빠는 결심했어. 이 아이를 내 딸로 키우겠다고.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짜 딸처럼 사랑하겠다고.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은은 난생 처음 아버지의 눈물을 보았다. 후회한 적 없어. 너는 아빠한테 자랑스러운 딸이었어. 지은이 일어나 아버지를 껴안았다. 진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저를 딸로 받아줘서 미안해. 아빠가 표현을 잘 못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못해서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40년 넘게 쌓인 말 못한 감정들이 천천히 흘러나왔다. 식사를 마치고 지은은 설거지를 했다. 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옛날 앨범을 꺼냈다. 지은아, 이리 와봐. 지은이 손을 닫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진수가 앨범을 펼쳤다. 이게 너를 처음 데려온 날이야. 사진 속에는 아기를 안은 젊은 영숙과 그 옆에 서 있는 젊은 진수가 있었다. 둘 다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아기 안아본 적도 없는데. 진수가 웃었다. 지은도 따라 웃었다. 이건 내 첫돌 사진. 한복을 입은 꼬마 지은이 돌상 앞에 앉아 있었다. 실을 잡고 있는 모습. 엄마가 너 첫돌 잔치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한복 맞추러 3군데나 다녔어. 저도 기억나요. 엄마가 늘 이 사진 자랑하셨어요. 앨범을 넘기며 진수는 하나하나 이야기를 들려줬다. 유치원 입학식,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모든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빠는 좋은 아빠였을까? 진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들었다. 엄마처럼 표현을 잘 못했어. 안아주지도 예쁘다는 말도 자주 못했어. 그게 늘 미안했어. 아버지는 충분히 좋은 아빠였어요. 정말? 네, 제 졸업식에 꼭 오셨잖아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운동회 때 사진 찍어주셨고, 제가 아플 때 병원도 데려가 주셨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진수는 지은의 손을 꽉 쥐었다. 고맙다, 지은아. 아빠 딸이 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키워줘서. 그날 밤 지은은 아버지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다. 현관에서 손을 흔드는 아버지. 어느새 많이 늙어버린 아버지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깨달았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게 아니라
함께 보낸 시간과 쌓아온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엄마와 아버지는 지은을 낳지 않았다. 하지만 40년 넘게 딸로 키웠다. 매일 밥을 해주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다. 그게 진짜 부모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지은은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오늘 같이 시간 보내서 좋았어요. 사랑해요. 금방 답장이 왔다. 아빠도 사랑한다, 딸. 짧은 문자였지만 지은의 가슴은 따뜻했다. 이것이 가족이었다. 말은 서툴러도 마음은 통하는 그날 밤, 지은은 엄마의 레시피 노트에 새로운 메모를 추가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돼지고기 넉넉히, 두부 크게 썰기, 마지막에 대파 송송.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2024년 7월 아버지와 함께 먹었다. 아버지가 엄마 맛이 난다고 하셨다. 우리 가족의 맛이다. 8월의 무더운 어느 날 지은은 오래된 결심을 실행에 옮겼다. 생모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다. 처음에는 찾고 싶지 않았다. 자신을 버린 사람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궁금했다. 나를 낳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왜 나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까?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지은은 고아원이 있던 자리를 찾아갔다. 서울역 근처, 지금은 오피스텔이 들어선 그곳. 1982년 당시 사랑의 집 고아원이 있던 자리였다. 건물 1층 부동산에 들어가 물어봤다. 혹시 여기 예전에 고아원 있었던 거 아세요? 고아원이요? 글쎄요. 제가 온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실마리가 없었다. 지은은 근처 슈퍼, 세탁소, 약국을 돌아다니며 물었다. 대부분 모른다고 했다. 그러다 오래된 떡집 주인 할머니가 기억해냈다. 아, 사랑의 집. 맞아요. 여기서 2블록 떨어진 데 있었죠. 1990년대 초반에 문 닫았어요. 혹시 그때 일하시던 분들 연락처 아세요? 글쎄요. 원장님은 돌아가셨고, 아, 김 선생님. 김 선생님은 아직 이 동네 사세요. 할머니가 주소를 적어줬다. 지은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김 선생님 댁을 찾아갔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1982년에 사랑의 집 고아원에 맡겨졌던 아이예요. 찾아뵙고 싶어서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세상에.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1982년 9월 15일 분홍색 담요에 쌓여 고아원 문 앞에 놓여있던 아기.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요. 그날 너무 작고 예쁜 아기였어요. 별이라고 수놓아진 담요에 쌓여 있었죠. 맞아요. 그게 저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한 부부가 와서 데려가셨어요. 입양 절차 다 밟고 그게 당신이었군요. 할머니가 지은의 손을 잡았다. 잘 컸네요. 행복하게 사셨어요? 네, 좋은 부모님을 만났어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은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혹시 저를 두고 간 사람, 제 친엄마에 대해 아는 게 있으세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당시에는 그런 기록을 잘 안 남겼어요. 아기만 맡기고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편지, 있었어요. 분홍 담요 안에, 아, 그 편지. 기억나요. 미안해라고 쓰여 있었죠. 얼마나 흐느끼며 쓴 편지인지.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시에 그런 일이 많았어요. 미혼모들이 아이를 키울 수 없어서 두고 가는 경우 다들 사연이 있었죠. 그럼 찾을 방법이 없나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혹시 DNA 검사 해보셨어요? 요즘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서 혈연 관계 있는 사람 찾아주는 서비스도 있대요. 지은은 그 말에 희망을 품었다. 며칠 후 지은은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4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그 사이 지은은 계속 요양병원을 찾아 엄마를 돌봤다. 영숙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이제는 지은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어느 날 영숙이 갑자기 지은의 손을 꽉 잡았다. 별이. 지은은 깜짝 놀랐다. 별이. 자신의 원래 이름. 엄마, 뭐라고 하셨어요? 별이. 우리 별이. 미안해. 영숙이 눈물을 흘렸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엄마가 왜 저 이름을 부르는 걸까?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별이. 엄마가. 미안해. 영숙은 계속 그 말만 반복했다. 그러다 다시 잠들어 버렸다. 9월이 되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혈연 관계 일치한 건. 지은의 손이 떨렸다. 상세 내용을 확인했다. 일치 대상 박미선여, 61세. 관계 추정 남매 또는 이모 조카. 남매? 지은은 혼란스러웠다. 생모가 아니라 이모? 아니면 언니? 연락처가 함께 제공되었다. 지은은 여러 번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년 여성의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저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로 연락드려요. 아, 네. 저도 결과 받았어요. 상대방의 목소리가 떨렸다. 혹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만나요. 사흘 후, 지은은 카페에서 박미선을 만났다. 60대 초반의 단정한 여성이었다. 둘은 마주 앉아 한참을 서로를 바라보았다. 닮았어요. 미선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언니랑, 언니요? 네, 제 언니, 박영수.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박영수. 그게 제 엄마 이름이에요. 알아요. 알고 있었어요.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언니가, 제 친언니가 당신을 키웠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미선은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두 여자가 찍힌 사진. 한 명은 젊은 영숙이었고 다른 한 명은 이 사람이 우리 언니예요. 큰언니, 박영희. 지은은 사진을 들여다봤다. 영숙과 닮았지만 조금 다른 여자. 그리고 이 사람이 당신 친엄마예요. 지은의 세계가 흔들렸다. 엄마의 언니가 자신의 생모. 무슨, 들어보세요. 긴 이야기예요. 미선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1982년의 그 여름, 25살이었던 박영희는 미혼모가 되었다. 아이 아빠는 사라졌고 집안에서는 낙태를 강요했다. 하지만 영희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큰언니는 저희랑 인연을 끊고 혼자 살았어요. 아이를 낳았지만 키울 형편이 안 됐어요.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어요. 하지만 그날 저녁 둘째 언니 영숙이 당신을 데려갔어요. 입양한 거죠. 엄마가. 언니, 아이를 키운 거예요? 네. 영숙 언니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큰언니의 아이를 가족으로 키우고 싶었던 거예요. 지은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그럼 제 친엄마는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폐암이었어요.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생모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미안해요. 이렇게 늦게 알려드려서. 하지만 큰언니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요. 멀리서라도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미선이 편지 한 통을 건넸다. 이건 큰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쓴 편지예요. 언젠가 당신을 만나면 전해달라고.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나의 별이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지혜는 한참을 편지를 들여다봤다. 열기가 두려웠다. 이미 돌아가신 생모의 마지막 말.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 심호흡을 하고 봉투를 열었다. 나의 사랑하는 별이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별아. 살아생전에 너를 만나지 못해서.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리고 고아원에 두고 와야 했던 그날까지. 엄마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어. 1982년 9월 15일, 엄마가 너를 고아원에 둔 날. 그날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어. 분홍색 담요에 너를 싸고, 사랑해, 우리 별이라고 수놓았어. 그게 엄마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어. 엄마는 너를 먹일 돈도, 재울 집도 없었어. 25살, 미혼모. 세상은 엄마에게 너무 가혹했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야. 엄마가 약했던 거야. 너를 지킬 힘이 없었던 거야. 고아원을 떠난 후 엄마는 매일 울었어. 내가 밥은 먹고 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누가 돌봐주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어. 그러던 어느 날 동생 영숙이 찾아왔어. 내가 잘 지내고 있다고, 자기가 입양했다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어.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 기뻤어. 내 동생이 내 딸을 키워준다니. 내가 좋은 사람 손에 자라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슬펐어.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가 될 수 없다는 게. 영숙이는 나한테 부탁했어.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내가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내 인생을 위해서 엄마는 없어져 달라고. 그래서 엄마는 멀리 갔어. 부산으로.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았어. 하지만 영숙이를 통해 너의 소식을 들었어.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키가 많이 컸다고. 공부를 잘한다고. 사진도 몇 장 받았어. 영숙이가 몰래 보내준 거야. 너의 졸업사진, 수학여행 사진. 엄마는 그 사진들을 보물처럼 간직했어. 별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는 걸 보며 위로받았어. 내가 못해준 사랑을 영숙이가 대신 해주고 있다는 걸 알았어.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너를 만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 하지만 참았어. 내 삶에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어. 대신 이 편지를 썼어.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면 이 편지가 전해지길 바라며. 별아, 엄마를 용서해줘. 너를 지키지 못한 엄마를.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줘. 엄마는 너를 평생 사랑했어.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그리고 영숙이한테 고마워해줘. 내 이모가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너를 키워준 그 사람을.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내 엄마야. 엄마는 너를 낳았지만 영숙이는 너를 키웠어.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사랑이란 건 함께 보낸 시간이고 쌓아온 추억이니까. 별아, 행복해야 해. 그게 엄마의 유일한 소원이야. 사랑해, 우리 별이. 엄마가. 편지를 다 읽은 지혜는 한참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두 엄마의 사랑이 너무 아팠다. 한 명은 낳았지만 키울 수 없었고, 한 명은 낳지 못했지만 온 마음을 다해 키웠다. 둘 다 지은을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은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를 만나야 했다. 영숙을 만나야 했다. 307호실 문을 열었다. 영숙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로 깨어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엄마, 지은이 조용히 불렀다. 영숙이 눈을 떴다. 지은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흐릿했다. 엄마, 저예요. 별이, 아니, 지은이요. 영숙의 눈에 순간 빛이 돌았다. 희미하지만 또렷한. 별이, 네, 엄마, 별이에요. 지은이에요. 엄마 딸, 지은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잘했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잘했어요. 엄마, 정말 잘하셨어요. 별이, 행복해? 네, 엄마. 저 너무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영숙이 지은의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다. 다행이다. 지은은 엄마를 안았다. 작고 가벼워진 엄마의 몸. 하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엄마,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영숙이 지은의 등을 토닥였다. 어린 시절처럼 마지막 힘을 다해. 그날 이후 지은은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엄마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어느 날 지은은 엄마에게 생모의 편지를 읽어줬다. 영숙은 눈을 감고 조용히 들었다. 편지가 끝나자 영숙이 입을 열었다. 언니, 미안했어. 별이를 빼앗은 것 같아서. 영숙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또렷했다. 아니에요. 엄마, 빼앗은 게 아니에요. 구해주신 거예요. 저를, 언니를, 모두를. 고마워. 지은아, 엄마 딸이 돼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가 제 엄마여서.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마음이 통했다. 그날 밤, 지은은 집에 돌아와 레시피 노트에 새로운 페이지를 추가했다. 엄마의 사랑 레시피, 재료 무조건적인 사랑 한 움큼, 인내심 한 컵, 희생 2스푼, 시간 평생. 만드는 법. 1점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2점 매일 밥을 해주고, 옷을 입히고 재운다. 3점 아플 때 간호하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준다. 4점 평생을 그렇게 반복한다. 5점 조건 없이, 끝없이 사랑한다. 이것이 엄마의 레시피다. 박영숙의, 박영희의, 그리고 세상 모든 엄마들의. 가을이 깊어갔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영숙의 상태도 그렇게 변해갔다. 점점 더 먼 곳으로, 기억 너머로. 10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어르신 상태가 안 좋으십니다. 가능하시면 빨리 오세요. 지은은 공방 문을 닫고 달려갔다. 아버지에게도 연락했다. 진수도 곧 도착했다. 영숙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다. 호흡이 얕고 불규칙했다. 의사가 조용히 말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지은과 진수는 영숙 양옆에 앉았다. 각자 한 손씩 잡았다. 영숙은 눈을 감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손을 느끼는 듯 희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다. 엄마, 저예요. 지은이요. 지은이 말했다. 영숙은 대답이 없었다. 여보, 나도 왔어요. 진수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다. 가을의 끝자락이었다. 지은은 가방에서 레시피 노트를 꺼냈다. 그리고 조용히 읽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레시피 기억나세요? 지은이는 돼지고기보다 참치를 좋아함. 두부는 크게 썰기. 마지막에 대파 송송. 영숙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미역국. 지은이 생일마다
엄마가 이 세상에서 너를 만난 날. 엄마 고마워요. 저를 만나줘서, 딸로 삼아줘서.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달쭉. 지은이가 아플 때, 생강은 빼기, 참기름 한 방울. 엄마가 이거 끓여주실 때마다 금방 나았어요. 엄마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진수도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행복했어요. 지은이도, 나도,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만들어줬어요. 영숙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웃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엄마 딸이어서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 딸이어서. 지은이 엄마의 손에 입맞춤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들어왔다.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다. 영숙의 호흡이 점점 더 얕아졌다. 진수가 다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고개를 저었다. 이제 거의 다 오셨어요. 마지막 인사하세요. 지은은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사랑해요. 평생 사랑할게요. 저 잘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엄마가 주신 사랑 잊지 않을게요. 진수도 영숙의 손을 꽉 쥐었다. 여보, 고마웠어요.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요. 다음 생에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요. 영숙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지만 모양으로 알 수 있었다. 사랑해. 그리고 천천히, 조용히 영숙은 숨을 거뒀다. 마지막 숨이 깊고 길었다. 그리고 평화로웠다. 지은과 진수는 한참을 엄마를 안고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엄마가, 가장 좋은 아내가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친척들, 엄마의 옛 친구들이 왔다. 모두들 영숙을 착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기억했다. 장례식장에 박미선도 왔다. 지은의 이모, 아니 큰이모. 그녀는 영숙의 영정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언니, 고마웠어요. 별이를 잘 키워줘서, 우리 언니가 못다한 사랑까지 대신 해줘서. 미선이 지은을 안았다. 우리 별이 이제 혼자가 아니야. 큰이모가 있어. 아빠도 있고, 우린 가족이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다. 가족. 피가 섞이지 않아도 함께 울고 웃은 사람들. 그들이 가족이었다. 3일장을 마치고 지은과 진수는 영숙의 유고를 모시고 추모공원으로 갔다. 조용한 언덕 위, 은행나무 아래에 안장했다. 엄마, 여기 좋아요? 햇살 잘 들고 바람 좋고. 지은이 말했다. 대답은 없었지만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을 흔들었다. 엄마의 대답 같았다. 매주 올게요. 엄마. 엄마가 좋아하는 꽃 가져올게요. 진수도 무릎을 꿇고 말했다. 여보, 잘 쉬어요.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마음으로 엄마와 대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차 안에서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엄마가 남긴 마지막 레시피가 있었다. 행복 레시피. 재료 사랑하는 사람들. 감사하는 마음. 용서. 이해. 함께한 시간. 만드는 법. 1점 매일 사랑한다고 말한다. 2점 함께 밥을 먹는다. 3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준다. 4점 힘들 때 곁에 있어준다. 5점 작은 것에 감사한다. 6점 실수를 용서한다. 7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 이것이 행복의 레시피다. 간단하지만 평생이 걸린다. 하지만 가치 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내 딸 지은아. 엄마는 내가 이 레시피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너한테 못해준 것도 많고 실수도 많이 했어. 하지만 너를 사랑한 것만은 진심이야.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는 이거야. 사랑해.
지은아. 영원히. 지은은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의 마지막 선물이었다. 고마워요. 엄마. 이 레시피대로 살게요. 행복하게 살게요.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다. 낙엽이 지고 새 계절이 오고 있었다. 끝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 엄마가 떠나고 한 달이 지났다. 11월에 찬바람이 불었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다. 지은은 공방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수제화만 만들던 공방 한쪽에 작은 카페 공간을 만들었다. 그리고 간단한 음식을 파는 코너도. 메뉴는 간단했다.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 김치찌개, 된장국, 미역국, 잡채, 손님들에게 정성껏 만들어 대접했다. 사장님,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엄마 손맛 같아요. 단골 손님이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엄마 레시피예요. 어머, 비법 레시피네요? 네, 비법이에요. 사랑이 들어간. 손님들은 지은의 음식을 좋아했다. 맛도 좋았지만 무엇보다 따뜻했다. 정성이 느껴졌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공방에 들어왔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였다.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여기서 밥도 파나요? 네. 앉으세요. 뭐 드실래요? 김치찌개요. 지은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찌개를 끓였다. 엄마의 레시피대로 여자에게 내놓자 그녀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물을 흘렸다.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여자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엄마가 해주던 맛이에요. 엄마, 안 계세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지은은 여자 맞은편에 앉았다. 저도 한 달 전에 엄마 잃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같은 슬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침묵. 이거 엄마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지은이 말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눈물을 흘리며. 그 후로 여자는 자주 공방을 찾았다. 이름은 수진이었다. 대학원생으로 혼자 자취하며 공부하고 있었다. 사장님 음식 먹으면 위로가 돼요. 엄마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의 말에 지은은 깨달았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었다.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다. 위로를 주는 것이었다. 지은은 공방에 작은 칠판을 걸었다. 오늘의 메뉴 엄마의 사랑, 가격 당신의 미소. 손님들은 칠판을 보고 웃었다. 그리고 지은의 음식을 먹으며 정말로 미소 지었다. 12월이 되자 지은은 아버지를 공방으로 초대했다. 아버지, 여기 제 새로운 공간이에요. 진수는 공방을 둘러보았다. 한쪽에는 신발을 만드는 작업대, 다른 한쪽에는 작은 식탁들, 그리고 벽에 걸린 엄마의 레시피 노트 복사본. 엄마 레시피로 장사하는 거야? 네, 엄마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진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좋아했겠다.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김치찌개를 만들어줬다. 진수는 한 숟가락 떠먹고 눈을 감았다. 엄마 맛이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레시피로. 고맙다, 지은아. 엄마의 사랑을 이어가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다. 은행나무 아래, 고요한 언덕. 엄마, 저 잘 지내요. 공방도 잘 되고, 아빠도 건강하시고. 지은이 꽃을 놓으며 말했다. 여보, 우리 딸 기특해요. 당신 레시피로 사람들 먹이고 있어요. 진수도 말을 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은행잎을 흔들었다. 엄마의 미소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진수가 말했다. 지혜나, 아빠가 하나 고백할 게 있어. 뭐예요? 아빠도 사실 외로웠어. 엄마 없이 사는 게. 아버지.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자주 와주고 밥도 해주고 덕분에 버티고 있어. 제가 더 자주 올게요. 아버지, 고맙다. 아빠 딸이어서 저야말로요. 아빠 딸이어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아버지와 딸,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진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다. 지은은 공방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단골 손님들, 수진, 미선 이모, 아버지까지. 작지만 따뜻한 모임이었다. 엄마 레시피로 만든 크리스마스 특별 메뉴예요. 지은이 음식을 내놓았다. 잡채, 전, 떡국, 모두 엄마의 레시피였다. 사람들은 맛있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웃음소리가 공방을 가득 채웠다. 사장님, 이거 정말 맛있어요. 비법이 뭐예요? 누군가 물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사랑이요. 엄마의 사랑. 와, 진짜 비법이네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비법이죠. 파티가 끝나고 지은은 혼자 공방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앉았다. 엄마 보고 계세요? 저 잘하고 있어요. 지은이 혼자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았다. 엄마는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레시피 노트를 펼쳤다. 엄마의 글씨가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지은은 새로운 페이지에 메모를 추가했다. 2024년 크리스마스. 엄마 레시피로 사람들을 먹였다. 모두 행복해했다. 엄마 고마워요. 이 사랑의 레시피를 남겨주셔서. 눈은 계속 내렸다. 세상을 하얗게 덮으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듯이 지은의 삶도 그렇게 새로워지고 있었다. 슬픔을 딛고 사랑을 이어가며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그날 밤 지은은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다. 젊고 건강한 모습에 엄마가 웃으며 말했다. 잘하고 있어. 우리 지은이. 엄마 자랑스러워. 지은도 웃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지은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엄마의 사랑과 함께 새해가 밝았다. 2025년 1월 지은은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엄마의 레시피를 책으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 사랑을 요리하는 법. 제목부터 정했다.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엄마의 레시피를 옮겨 적기 시작했다. 단순히 요리법만이 아니었다. 각 레시피마다 얽힌 이야기, 추억, 사랑을 함께 적었다. 김치찌개, 재료 김치, 돼지고기 또는 참치, 두부, 대파. 엄마의 메모 지은이는 참치를 더 좋아함. 이야기 어린 시절. 나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항상 엄마 배고파를 외쳤다. 엄마는 늘 김치찌개를 끓여주셨다. 10분이면 뚝딱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음식. 그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면 하루의 피로가 사라졌다. 엄마의 사랑이 녹아 있었으니까 한 레시피 한 레시피 정성껏 적어나갔다. 미역국, 된장국, 잡채, 계란말이, 닭죽. 모두 엄마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 책을 만드는 동안 지은은 많은 것을 깨달았다. 엄마가 평생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부었는지 말로는 표현 못했지만 음식으로, 행동으로 매일매일. 2월 어느 날 미선 이모가 공방을 찾아왔다. 손에 오래된 상자를 들고 지은아, 이거 내 친엄마
영희 언니가 남긴 거야. 상자를 열자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지은의 어린 시절 사진들, 몰래 찍은 듯한 원거리 사진들. 영희 언니가 멀리서 너를 지켜봤어. 초등학교 운동회,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숨어서 사진을 찍었어.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진 속 자신은 밝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저 멀리 흐릿하게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생모 영희였다. 언니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멀리서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지은은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다. 자신이 몰랐던 또 다른 사랑의 기록. 이모, 이 사진들 책에 넣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영희 언니도 기뻐하실 거야. 지은은 책에 새로운 장을 추가했다. 두 엄마의 이야기. 한 엄마는 나를 낳았고, 한 엄마는 나를 키웠다. 한 엄마는 멀리서 지켜봤고, 한 엄마는 곁에서 돌봤다. 두 엄마 모두 나를 사랑했다.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온 마음으로. 이것이 내 이야기다. 두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란 한 딸의 이야기. 3월, 봄이 왔다. 지은은 아버지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다. 은행나무에 새싹이 돋고 있었다. 엄마, 책 완성했어요. 엄마, 레시피 책. 지은이 원고 뭉치를 보여줬다. 바람이 불어 페이지를 넘겼다. 출판사에서 내자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진수가 말을 이었다. 여보, 우리 딸 대단하죠? 당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겠대요. 두 사람은 엄마 앞에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다. 평화로운 봄날이었다. 4월, 책이 출판되었다.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 사랑을 요리하는 법. 표지에는 엄마의 레시피 노트 사진이 있었다. 출간 기념 북토크가 열렸다. 작은 서점이었지만 사람들이 가득 찼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회자가 물었다.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엄마를 잃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형태만 바뀔 뿐이라는 것을. 엄마의 레시피가 그런 형태인가요? 네. 엄마는 말로 사랑한다고 자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매일 밥을 해주셨죠.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어요. 청중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이 책이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엄마를 그리워하는 모든 분들께. 북토크가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지은에게 다가왔다. 작가님, 저 3년 전에 엄마 잃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위로가 됐어요. 제 엄마도 저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셨구나 깨달았어요. 다행이에요. 엄마의 사랑 잊지 마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많은 편지를 받았다. 책을 읽은 독자들의 편지. 작가님 덕분에 엄마와 화해했어요. 저도 이제 엄마 레시피로 가족들에게 밥을 해주고 있어요. 엄마가 그립지만 이 책이 위로가 됩니다. 지은은 하나하나 정성껏 답장을 썼다. 엄마의 사랑이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었다. 5월 어느 날, 지은은 공방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엄마의 레시피 요리교실. 매주 토요일,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요리를 배웠다. 엄마의 레시피로. 그리고 각자의 엄마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엄마는 항상 김치찌개에 설탕을 한 숟가락 넣으셨어요. 저희 엄마는 된장국에 감자를 꼭 넣으셨죠. 제 엄마는 잡채 만들 때 노래를 부르셨어요. 웃음과 눈물이 섞인 시간이었다. 함께 요리하고, 함께 먹고, 함께 기억했다. 수진도 요리교실에 참여했다. 이제는 친구가 된 그녀와 함께 음식을 만들며 이야기를 나눴다. 언니, 저도 언젠가 결혼하면 이렇게 요리해 줄 거예요. 제 아이들에게. 좋은 생각이야.
사랑을 전하는 거니까. 내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되어 사람들이 돌아가고 지은은 혼자 공방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며 웃음이 났다. 행복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아름다웠다. 엄마, 저 행복해요. 엄마 덕분에. 지은이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날 밤, 지은은 레시피 노트에 새로운 레시피를 추가했다. 사랑 전하기 레시피, 재료 따뜻한 마음, 정성스러운 손길, 함께하는 시간, 만드는 법. 1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음식을 만든다. 2점 정성을 다해 준비한다. 3점 함께 식탁에 앉는다. 4점 이야기를 나눈다. 5점 웃고 때로는 운다. 6점 그 시간을 기억한다. 이것이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다. 엄마가 내게 가르쳐준 2025년 9월 15일 지은의 43번째 생일이자 엄마가 자신을 처음 만난 날로부터 43년째 되는 날이었다. 지은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엄마 산소를 찾았다.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했다. 가을이 오고 있었다. 엄마, 생일이에요. 제 생일이자 엄마가 저를 만난 날. 꽃다발을 놓으며 지은이 말했다. 저 43이 됐어요. 엄마 없이 보낸 첫 생일이에요. 슬프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이 있으니까. 바람이 불어 은행잎을 흔들었다. 엄마의 속삭임 같았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가 해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어요. 엄마 레시피로. 엄마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지은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2개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엄마 영숙이 남긴 편지. 다른 하나는 생모 영희가 남긴 편지. 엄마들 2분 다 고마워요. 한 분은 저를 낳아주셔서, 한 분은 저를 키워주셔서 2분의 사랑 덕분에 저는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지은은 일어났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생일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공방으로 돌아오자 벌써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아버지, 미선 이모, 수진 요리교실 회원들, 책을 읽은 독자들, 모두 지은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었다. 생일 축하해요. 지은 씨.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왔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고마워요. 여러분. 이렇게 와주셔서. 당연하죠. 우리 소중한 지은 선생님 생일인데.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지은은 가슴이 따뜻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해주고 있었다. 여러분께 발표할 게 있어요. 지은이 사람들 앞에 섰다. 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해요. 엄마의 부엌이라는 이름의 작은 식당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엄마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곳이에요. 하지만 단순한 식당이 아니에요. 외로운 사람들, 엄마가 그리운 사람들, 따뜻한 밥 한 끼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진수가 일어나 딸을 안았다. 자랑스럽다, 지은아.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고마워요, 아버지. 도와주실 거죠? 당연하지. 아빠가 설거지 담당. 사람들이 웃었다. 따뜻한 웃음이었다. 그날 저녁 모두 함께 식사를 했다. 지은이 엄마의 레시피로 만든 음식들, 김치찌개, 잡채, 전, 미역국, 모두 정성이 가득한 음식들이었다. 정말 맛있어요. 사랑이 느껴져요. 누군가 말했다.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맞아요. 이게 엄마의 비법이에요. 사랑.
식사 후 지은은 모두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줬다. 엄마의 레시피를 적은 카드였다. 이 레시피로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해주세요. 그게 엄마가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계속 이어지는 거. 사람들은 카드를 소중히 받았다. 그리고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다. 모두 떠나고 지은과 아버지만 남았다.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지은아, 네, 아버지. 아빠가 요즘 생각하는 게 있어. 뭐예요? 나중에. 아빠도 엄마 곁에 묻히고 싶어. 그 은행나무 아래. 지은의 손이 멈췄다. 아버지. 엄마 없이 사는 게 외로워. 평생을 함께 살았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그럴게. 손주 얼굴도 봐야지. 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자신도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엄마처럼 사랑을 전해줄 것이다. 그날 밤, 지은은 레시피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레시피를 적었다. 영원한 사랑의 레시피. 재료. 한 사람의 일생. 무조건적인 사랑. 수많은 희생. 함께한 모든 순간들. 떠난 후에도 남는 기억. 만드는 법. 1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평생을 산다. 2점 매일 그 사랑을 표현한다. 말로, 행동으로, 음식으로. 3점 함께 웃고 운다. 4점 힘들 때 서로를 지탱한다. 5점 작은 것에 감사한다. 6점 떠날 때는 사랑의 흔적을 남긴다. 7점 남은 사람은 그 사랑을 이어간다. 이것이 영원한 사랑의 레시피다. 엄마가 내게 준 레시피. 이제 내가 세상에 전할 레시피. 엄마, 사랑해요. 영원히. 당신의 딸 지은이.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고 둥근 보름달이었다. 지은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엄마, 저기 계세요? 달 위에 바람이 불어와 지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엄마의 손길 같았다. 저 잘할게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게요. 별들이 반짝였다. 그중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났다. 지은은 그게 엄마라고 믿었다. 그리고 생모영이도 옆에 있을 거라고. 두 엄마가 함께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고. 미소 지으며 지은은 레시피 노트를 가슴에 안았다. 엄마의 유산, 사랑의 기록, 이제는 지은의 것이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것. 고맙습니다, 엄마. 이 사랑의 레시피를 이제 제가 세상에 나눠줄게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따뜻하게 진심으로 달빛이 레시피 노트를 비췄다. 엄마의 글씨가 반짝였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사랑의 기록. 그리고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시작이었다. 지은의 새로운 여정. 엄마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여정. 엄마의 부엌은 6개월 후 문을 열었다. 작지만 따뜻한 식당. 외로운 사람들. 엄마가 그리운 사람들이 찾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위로받는 곳. 메뉴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의 특선 엄마의 사랑. 가격 무료하지만 다음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벽에는 엄마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미소 짓고 있는 영숙의 얼굴. 그 옆에는 영희의 사진도. 두 엄마가 함께 웃고 있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며 말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오늘도 열심히 할게요. 사랑 나눠줄게요.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엄마의 레시피대로 사랑을 듬뿍 넣어서 사람들이 왔다. 먹었다. 웃었다. 울었다. 위로받았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 살아갔다.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레시피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사랑은 죽지 않는다. 형태를 바꿔 계속 이어진다. 음식으로, 미소로, 친절로.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